장터 한복판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지던 날, 며느리 이소원은 딱 한 번만 더 참겠다고 생각했다. 딱 한 번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참음이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다. 소원은 19에 시집을 왔다. 말 한마디 없이. 본래 날부터 그랬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수줍음이 많은 색시라 했고 한 달이 지나자 귀머거리냐고 했으며 1년이 지나자 벙어리를 데려왔다고 수군댔다. 소원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고개만 숙였다. 눈만 내리깔았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소원을 불쌍히 여겼다. 혀가 없어서 못 사는 여인이라고. 하지만 소원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알았을 것이다. 그 눈 안에 벙어리의 공허함이 아니라 불씨가 담겨 있다는 것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타오르고 있는 불씨가. 그날 장터는 유난히 시끄러웠다. 현감 이 참판에 심부름꾼들이 들이닥쳤다. 세금이 밀린 좌판 노인들의 물건을 빼앗고 저항하면 몽둥이를 들었다. 소원의 시어머니 박씨는 그 자리에서 소원과 나란히 비단실을 팔고 있었다. 심부름꾼 하나가 박씨의 좌판을 발로 걷어찼다. 박씨가 가로막자 그자는 늙은 여인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붙였다. 소원은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장터 흙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때 10년 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무언가가 목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끊어졌다. 정말로. 소원이 일어났다. 심부름꾼이 이번엔 소원 쪽으로 몽둥이를 겨누었다. 소원은 피하지 않았다. 그저 그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 입으로 우리 어머니를 죄인이라 부르지 마라. 장터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1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며느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낮고 차분하고 그러나 서슬퍼런 한마디가. 심부름꾼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비웃었다. 벙어리가 갑자기 말을 하냐고. 하지만 소원은 그 비웃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섰다. 이 참판 어른께 전하거라. 15년 전 광암 나루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 심부름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광암 나루.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영모에 가담했다가 살아남은 자.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자. 소원은 벙어리가 아니었다. 소원의 본명은 이소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본래 이름은 윤소원. 몰락한 대사원 윤공의 외동딸이었다. 아버지 윤공은 왕실 내부의 역모를 상소하려다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다. 그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인물이 바로 지금의 이참판이었다. 소원은 살아남기 위해 신분을 숨겼다.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말을 잃었다. 말을 잃은 여인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말을 잃은 여인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10년을 버텼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복수할 날을 기다리기 위해. 그러나 소원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다. 시어머니 박씨는 알고 있었다. 혼례 첫날 밤 박씨는 소원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낙인을 보았다. 대사원 가문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흔적. 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원이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도 모른 척했다.
심부름꾼들이 소원을 의심할 때마다 박 씨가 앞에 나섰다. 며느리가 원래 저런 아이라고. 제 말대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박 씨는 왜 그랬을까? 박 씨는 광암 나루 사건의 또 다른 목격자였다. 그날 밤 나루터에서 박 씨는 죽어가는 윤공의 손을 잡아주었다. 윤공은 숨을 거두기 전 박 씨에게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름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그 딸이 제 발로 박 씨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었다. 박 씨는 그날부터 알았다. 이 아이가 언젠가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자신은 아이의 뒤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장터에서 쓰러진 것도 사실 박 씨가 의도한 것이었다. 소원이 더 이상 기다리다 지쳐 포기할까봐 박 씨는 불 씨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로 한 것이었다. 맞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딸의 목소리를 열어줄 수 있다면. 소원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면서 처음으로 울었다. 말이 없던 1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참아야 했으니까. 흔들리면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막 흙바닥에서 박 씨를 일으키면서 박 씨의 눈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따뜻함을 보면서 소원은 무너졌다. 박 씨가 조용히 말했다. 소원의 귀에만 들리도록. 이 어미가 내 아비 옆에 있어줬다. 늦었지만 이제 내 옆에도 있어줄게. 소원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입을 다물지 않았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장터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이름. 자신을 지켜준 사람에게 드디어 돌려드린 이름. 이 참판은 그달 안에 탄핵되었다. 소원이 10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광암 나루의 진실이 밝혀졌다. 아버지 윤공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는 것이. 그 이름이 복권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원을 두고 수군댔다. 벙어리가 갑자기 말을 했다고. 알고 보니 대사원의 딸이었다고.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소원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신분도 사연도 전부 알면서 한마디 묻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준 사람. 쓰러져 가면서도 먼저 딸을 일으켜 세운 사람. 소원은 그날 이후 2번 다시 입을 닫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자주 한 말은 이것이었다. 어머니, 오늘 진지 드셨어요?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소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여인이 처음으로 그냥 살아도 되는 이유를 찾았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자신의 곁에 있었다. 말없이도 모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사람은 어떤 침묵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나는 날 가장 먼저 부르고 싶은 이름도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장터에서 시어머니가 쓰러지던 날 며느리 소원은 딱 한 번만 더 참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참음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목소리였다.